반갑습니다. 임세무사입니다.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이 부분 지금 국세청에서 그 미성년자들이나 아니면 뭐 소득 원천이 좀 미달되는 사람들 증여조사라든가 양도조사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시면 굉장히 그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추정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한다.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해서 증여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 증거를 제시해서 이게 실제로 소득원이 있구나, 아니면 대출받은 금액이 있구나, 전세보증금이 있구나, 이런 것을 제시를 해서 진실한 증거가 나오면 증여세에서 제외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다 증여를 보겠다는 거예요. 과세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산 취득자, 그러니까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 취득자가 직업이나 연령이나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봤을 때 이 재산을 자기가 자기 소득으로 취득했다고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 자기 재산을 취득했으면 취득 금액의 일정액까지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소명을 못할 때 그 소명에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증여로 추정한다는 그런 규정인데,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재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 규정에 의해서 많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재산 취득 자금의 범위는 어디까지 되는 것인가 살펴보시면요, 그 재산 총 취득 자금, 이 취득세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만약에 복비를 지급했다, 취득하면서, 그러면 이제 복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증 요건, 그러니까 어디까지 얼마만큼 입증을 해야 되는가, 그걸 살펴보시면요, 이제 재산을 취득했다고 봐요.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면 9억짜리 재산을 취득을 했는데 얼마 금액까지 자기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합법적인 취득 자금이 나타나야 되느냐. 그러면 취득 재산의 20%, 9억이다 그러면 1억 8천이죠. 1억 8천과 2억 원 중 낮은 금액 미만으로 입증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1억 8천보다도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낮다. 그러면 과세를 안 해요. 그런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1억 8천 5백이다. 그럼 중간에 얼마 수치를 빼주는 게 아니라 1억 8천 5백을 그냥 전체를 다 증여세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냐고 그러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가지고 과세하는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재산 취득, 총 재산 취득액에서 입증된 금액을 빼고 그 입증된 금액이 재산 취득액의 20%나 2억 원 중 낮은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랬을 때는 전체가 과세되는 거예요. 아까 9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억에 20%면 1억 8천이죠. 그러면 이제 7억 2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9억에서 1억 8천을 빼면 7억 2천인데, 만약에 그 7억 1,500까지 입증을 해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1억 8,500이다. 그러면 이건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1억 7,500이다. 그러면 이 1억 7,500은 20%, 1억 8천이 20% 미만 되잖아요. 그럼 이건 증여세 과세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문턱 효과가 굉장히 높으면서 빼주는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걸 증여 취득자금, 우리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이 어떤 금액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는 본인이 이제 소득세
뭐 자기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과세받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물론 소득세는 빼야 되겠죠. 그리고 뭐 양도를 했다. 그럼 양도소득세를 뭐 지방소득세까지 빼서 뺀 금액. 그 다음에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을 해서 뭐 이렇게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 부채도 입증된 금액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을 10억 주고 10억의 재산을 취득하면서 뭐 9억을 아버지한테 빌렸다. 엄마한테 빌렸다. 이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증여로 보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이게 소비대차로 아버지나 엄마한테 빌린 자금으로 안 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일부 뭐 직계존비속간에 빌린 금액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아버지한테 빌려가지고 샀어요. 이거 빌려서 나중에 갚을 거예요. 이거 인정 안 되고 다 증여세, 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자기가 뭐 재산을 대여해서 뭐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다 뭐 전세를 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그것은 자금 출처로 인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 취득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취득 시기는 뭐가 되냐고 그러면 증여 취득 시기는 재산을 실제로 취득할 때 부동산 경우 같은 경우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기 접수일이나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이고, 이제 채무를 뭐 자기가 은행 채무라든가 타인 간의 채무를 상환했다. 그럴 때는 이제 채무를 상환한 때 증여 추정 시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그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해석 사례나 심판 사례, 뭐 이런 판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쭉 제가 우리 그 동료 세무사들로부터 질문 받은 그 금액과 아니면 제가 책을 쓰면서 애교 판례를 쭉 찾다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의할 때 필요하겠다. 재산 취득 자금으로서 이게 재산 취득 자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혼선이 올 때 이 강의를 들으면 뭐 확실한 판단이 있을 거예요. 뭐 재산 취득 자금의 범위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해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건건이 증여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재산 취득과 부채 상환이 여러 건이다. 그러면 건건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명의로 채무자가 사실상 채무자하고 다른 경우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부담부정의를 받았어요. 부담부정의를 받으면 당연히 수증자 명의로 채무자 명의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담보 여력도 좋고 또 뭐 여신 그 상태가 여신을 할 수 있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자율도 낮아요. 그러면 아버지 명의로 그대로 두고 자녀가 원리금을 변제했을 때 이거 아버지 채무로 볼 거냐 아들 채무로 볼 거냐 이게 좀 뭐 혼선이 올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그 상정법에서 해석 사례를 보면 명의는 아버지 채무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리금을 아들이,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한 부담부정의로 취득한 아들이 원리금을 변제를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아들 채무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 종전에 그 밑에 보시면 직계존비속간 금전 소비대차로 대출금, 이건 뭐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불복 사례에 의해서 과세를 해서 일부는 인정을 받고 일부는 뭐 대출 거래가 아니고 증여로 이렇게 증여로 본 사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우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직계존비속간에 이 채무를 이렇게 변제를 해서 직계존비속간에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일시적으로 일으킨 다음에 보증금을 받아서 바로 직계 존속에 뭐 이렇게 채무를 변제했다.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될지 몰라도 장기간 이렇게 직계 존속한테 돈을 빌린다. 이거 과세당국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되고요. 종종 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결혼 축하금 그러면 결혼 축하금이 뭐 자금 출처로서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실질적으로 해석 사례에 의하면 결혼 축의금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 걸로 보냐 그러면 혼주에게 귀속이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 심판 사례에서 그러면 결혼 당사자 걸로 보려고 그러면 어떤 증빙이 필요하냐 그러면 뭐 신랑이나 신부가 이건 내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거요. 이걸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신랑이다 그러면 남자다 그러면 남자가 이 사람 나 직장 동료요. 친지요.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이요. 이렇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부조를 이렇게 축의금을 받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놔야 될까요? 그러니까 심판 사례에서는 그렇게 그 당사자들 친지나 뭐 직장 동료, 친인척의 축하금은 자금 출처로 인정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차명예금, 그러니까 계좌에 아버지가 아들 계좌에 입금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걸 증여로 보느냐 증여로 안 보느냐, 이것은 그건 바로 그 증여 추정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 뭐 실명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 추정, 이 부분은 별도의 강의에 의해서 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이 시간에 하면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 지금 이 부분을 재산 취득 자금을 세팅을 잘못해 가지고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해서 많은 금액을 이렇게 추징이 당하고 가산세까지 이렇게 부담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재산 취득 자금이 국세청에서 어느 건 인정이 되고 어느 건 인정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고, 증여세는 일단 내더라도 가산세 부분은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